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카스트 전현주입니다. 오늘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주분께서 얼굴 노출이 좀 부담스러우신 관계로 제가 서면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거나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얼굴 노출 굳이 안 해도 되시니까 여기 연락처랑 성함, 지역, 차종 정도만 제 이메일로 아래 뜨는 데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차주분께서 보내주신 정보를 다 외우지 못한 관계로 오늘 저는 여기서 사라지고 나레이션으로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오너 아들 둘 아빠입니다. 벤츠 GLC를 3인 가족 차로 잘 쓰고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주말에 외출할 일이 많아지면서 GLC는 평소 데일리카로 쓰고 이 차는 주말에 장거리 갈 때 쓰기 위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솔린보다 디젤을 선호하지만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제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했고요.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지만 회사 할인으로 그만큼 할인 폭이 커졌다는 점도 이 하이브리드를 고른 이유입니다. 이 차는 2024년 4월에 출고했고 누적거리는 7,189km예요. 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연비는 평균 연비 기준으로 14.1을 찍고 있어요. 일단 제가 평소 주행할 때 가족들이 탑승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대부분 중저속 50에서 110km로 주행을 하고요. 시내 비중이 3, 고속도로 비중이 7 정도예요. 연비가 생각보다 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루프박스랑 시트레일 개조로 차체 무게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깰 때까지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최대 연비는 19.8까지 찍어봤고요.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발 컨트롤이 연비 상승에 중요해서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연비가 2, 3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차량 설명으로 돌아와서 옵션은 썬루프와 스마트 커넥트 기능, 컴포트 기능을 제외한 노블레스 사양입니다. 가격은 총 4,788만원이고요. 여기서 회사 할인을 받아서 저는 3천만원대 후반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 옵션과 등급을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루프박스를 달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썬루프가 있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원래는 블랙휠이 탑재된 그래비티 등급도 생각했는데 당시 그래비티는 1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내가 필요한 옵션만 있는 차를 최종 선택했어요. 외관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사이드 스텝이실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밟고 올라가기 편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거를 밟고 루프 박스에 있는 짐들을 다루기 쉽다는 점, 마지막으로 GLC랑 이 차를 번갈아 타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달라서 이 차를 타면 주차장에서 가끔 긁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이드 스텝이 도어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서 차체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루프박스는 일체형인데 이 일체형을 하니까 120에서 130으로 달려도 풍절음 없이 아주 조용합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GLC 차량에는 팩라인 팩라인 그 루프박스거든요. 사실 이거를 옮겨서 장착하려고 했는데 카니발은 일체형 루프박스 제품의 선택의 폭이 넓고 용량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서 일체형으로 선택했습니다. 또 제가 루프박스를 단 이유는 우선 남자아이 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 레일 시공 공간을 고려하다 보니 트렁크가 상당히 작아져서 적재를 고려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내로 들어가시면 지금 2열 통풍 시트 기능은 뺐습니다. 사실 통풍을 넣을까 뺄까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3열 카시트 타는 아이들이 2열 통풍 시트를 즐길 만큼 성장할 때 즈음이면 5년 이상 이 차를 탄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매각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2열 통풍 시트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매각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2열 통풍 시트를 넣으면 2열을 자동으로 접을 수 있는 고급 옵션에 들어가는데 사실 3열에 빨리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자동보다는 지금처럼 수동으로 확 접어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가족은 카시트를 3열에 설치했는데 대부분 2열에 설치하고 2열에 아이들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열에 성인이 타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성인의 머리가 쿵 하고 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3열 승차감이 별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3열에 태우게 되었고요. 잠깐 번외 얘기를 한다면 3열 승차감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이 차를 고민하면서 시에나 하이브리드도 잠깐 시승해 봤는데 그 차는 2열과 3열 승차감이 거의 승용차를 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이제 멀었습니다. 지금 시트레일도 개조한 상태인데 6인승으로 타다 보니까 기존의 순정 레일 구조는 2열, 3열 시트레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레그룸 공간이 작았어요. 기왕 가족들의 공간감을 위해 구매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 할인으로 받은 돈으로 시트레일을 개조했고요. 확실히 2열, 3열 시트 공간이 넓어져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3열을 뒤로 뺄 수 있는 게 3열을 더 뒤로 뺄 수 있게 시공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실제 오너로서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언급드린다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이제 판매량이 증명하듯이 상품성이 이제 좋은 차량입니다. 특히 아이가 2명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왜 선택지가 카니발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큰 차체의 1.6 터보 엔진이라서 힘이 많이 딸릴 것 같은데 6명의 짐을 가득 싣고도 연비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힘이 딸린다는 느낌도 그닥 들지 않았지만 급경사 오르막에서 엔진이 개입해서 RPM 소리가 카랑카랑 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차체인 만큼 밴을 처음 운전한다면 적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조심하세요. 네, 지금까지 전문적인 카시트 구독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